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요즘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죠. 바로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 온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딱 한 부분에만 집중해 보려고 해요. 바로 CFO 마틴 호프만의 준비된 발언입니다. 여기서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온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반짝 유행일까? 아니면 정말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어떤 탄탄한 비즈니스 머신을 만든 걸까? 그 힌트가 바로 이 CFO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실적 발표하면 다들 막 숫자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번 자료는 그 시작이 좀 달라요. CFO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아, 숫자가 아니었어요? 네, 브랜드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저기 도쿄의 화려한 매장에서부터 회사의 손익계산서까지 쭉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비전 바로 시작해보죠. CFO가 꺼낸 첫마디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되겠다. 이거였어요. 사실 이런 말은 어느 회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은 쉽죠.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더라고요. 도쿄 긴자 이야기였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긴자라는 곳이 그냥 비싼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상징성이 있죠. 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어떤 장인 정신, 럭셔리 이런 것들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온 매장이 전 세계 모든 매장 중에서 월간 최고 매출을 찍었다는 건 이건 단순히 장사 잘 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비싸게 파는 게 프리미엄이 아니라 고객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경험,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바로 그거죠. 방콕 매장도 문 연 첫날에 역대 최고 매출 기록했다는 것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FO가 이런 매장들을 그냥 판매 공간이라고 안 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쇼케이스요? 네, 고객들이 와서 브랜드 철학을 직접 느끼고 그 경험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로도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다룰 높은 수익률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프리미엄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죠. CFO가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있다고 설명하던데 첫 번째가 글로벌 확장이었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지역 성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지역 매출이 전체의 거의 20%를 차지하게 됐는데 성장률이 무려 100%가 넘었어요. 100%요? 네, 작년보다 매출이 그냥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와, 이런 규모의 브랜드가 특정 지역에서 1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뛴다. 이건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100% 성장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CFO가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이런 곳에서 디자인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다고 분석하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온이 더 이상 유럽이나 북미의 일부 마니아들을 위한 그런 틈새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는 대중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 그렇죠. 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의류 사업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의류 사업을 회사 속의 회사라고 표현했다고요? 보통 신발 브랜드에서 옷은 그냥 로고 박은 티셔츠 같은 구색 맞추기 아닌가요? 뭘 믿고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온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대부분의 신발 회사는 의류를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온은 이걸 아예 독립된 사업부처럼 접근하고 있어요. 아, 완전히 별개로요? 네. 디자인, 소재, 마케팅까지 신발과는 아예 다른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100만 벌 이상의 의류를 팔았다고 합니다. 100만 벌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 의류가 어엿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 같은 거죠. 의류만으로도 매출 성장률이 100%가 넘었다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네요. CFO는 또 의류로 유입된 신규 고객들이 더 젊고 구매도 더 자주 한다고 강조하던데 이게 사업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다각화. 당연하죠. 신발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의류가 받쳐주니까 훨씬 안정적이고요.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고객 생애 가치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요. 네, 신발은 한 번 사면 뭐 1, 2년 신지만 옷은 계절마다 살 수 있잖아요. 한 번 온이라나 브랜드에 빠진 고객이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동력은 D2C, 그러니까 자사몰과 직영 매장이었죠. 사실 요즘 D2C 강화는 뭐 모든 브랜드가 하는 얘기라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CFO는 유독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에게 D2C는 그냥 물건 파는 채널 그 이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겁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네, 자사몰과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만 온전한 브랜드 경험을 줄 수 있고 고객 데이터도 직접 몰 수 있잖아요. CFO 말에 따르면 이렇게 확보한 고객들이 충성도도 훨씬 높고 결국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긴자나 파리에 있는 그 화려한 매장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이게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핵심 장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고객이 가장 가치가 높다. 이 발언이 결국 이 모든 전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프리미엄 전략의 세 가지 성장 엔진까지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에 수조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CFO가 발표한 핵심 수치들을 좀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순매출이죠. 약 8억 스위스 프랑에 육박하는데 고정 환율 기준으로 보면 거의 35%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30% 넘는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매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무려 65.7%. 네, 그 숫자죠. 65.7%요. 죄송한데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할 것 같아요. 65.7%면 보통 명품 브랜드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나오는 숫자 아닌가요? 신발이랑 옷 파는 회사고 어떻게 이런 좀 비현실적인 마진을 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CFO도 이 숫자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65.7%라는 숫자 안에는 몇 가지 일시적인 행운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일시적인 행운이라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뜻이겠네요? 어떤 요인들이었나요? 그가 설명하기로는 한 3%포인트 정도가 일회성 요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해상 운송비가 엄청 비쌀 때를 대비해서 쌓아뒀던 충당금이 있었는데 운송비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면서 그 돈이 다시 이익으로 잡힌 거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리고 뭐 유리한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 분기에는 사라질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만 잘 나온 거네 하고 좀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CFO의 자신감이 딱 드러납니다. 그는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걷어내더라도 우리의 기저이익률? 그러니까 온의 근본적인 수익 체력 자체가 우리가 장기 목표로 삼았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못을 박아요. 와,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운이 없었어도 어차피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핵심이군요. 반짝 효과를 빼도 원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그 근본적인 수익 체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의 총합입니다. 마진이 높은 D2C 채널 비중이 늘어난 것.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생산 효율이 올라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힘, 바로 가격 결정력에서 나오는 거죠. CFO는 이런 구조적인 강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실적과 그 뒤에 숨은 탄탄한 체력까지 확인했네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오는 미래 전망,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올렸죠. 네, 그냥 조금 올린 수준이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률, 수익성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치를 확 끌어올렸어요. 2025년 전체 매출 성장률 목표도 높이고 특히 매출 총이익률 목표를 기존 61% 수준에서 62.5%로 올렸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빠질 걸 감안해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2026년까지의 장기 성장 계획 자체를 수정했다는 발표는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은 목표 달성도 힘든데 목표가 너무 낮았다면서 새로 짜는 경우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원래 2026년까지 3년간 연평균 26%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처음 2년 동안 33% 넘게 성장해 버리니까 목표가 무의미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는 최소 30%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미 엄청나게 성장한 2025년 실적 위에서 2026년에도 최소 23% 이상 성장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그 선순환 구조, 거기 있다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그 돈을 다시 브랜드와 혁신에 투자해서 더 강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죠. CFO 발언을 들어보면 앞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거나 하는 악재가 터져도 그걸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CFO의 발언은 결국 비전과 실행, 이걸 완벽한 조화,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프리미엄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딱 세우고 그걸 글로벌 확장, 제품 다각화, D2C 강화라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풀어냈고 결국에는 이런 경이로운 재무적 성과를 증명해낸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다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CFO가 발언 말미에 슬쩍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점점 더 AI가 우리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O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감성적인 경험, 이런 걸 강조하는 브랜드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장인 정신을 자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AI를 재고 관리나 수요 예측 같은 핵심 운영에 통합할 때 과연 고객 경험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AI가 주도하는 효율성이 CFO가 말한 그 프리미엄의 감성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끈 그 인간적인 촉각, 감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